여러분은 가을 들판에서 하얀 솜뭉치처럼 피어난 목화를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오늘은 하얀 솜이 바꾼 역사, 문익점의 목화씨와 그 후 660년, 우리에게 너무나 친숙하지만 의외로 모르는 식물, 꽃으로 한번 피고 솜으로 다시 한번 피어나는 꽃, 목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목화의 학명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목화는 아욱과 고시피움 속 식물입니다. 목화의 영어명은 카튼입니다. 세계적으로 재배되는 대표적인 목화에는 크게 4종류가 있습니다. 가장 널리 재배되는 것은 육지에서 재배되는 육지면입니다. 오늘날 세계 면화 생산의 중심을 이루는 종류로 본래 멕시코에서 중남미 지역에 걸쳐 분포했던 목화입니다. 우리나라에는 1904년 미국계 육지면이 일본을 거쳐 도입되어 전남 목포 고화도에 시험 재배에 성공하였습니다. 이듬해 1905년 본격적으로 보급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바다의 섬에서 자라는 해도면입니다. 섬유가 길고 부드러워 고급 면직물에 많이 이용됩니다. 남아메리카 북서부가 주요 기원 지역입니다. 세 번째는 문익점이 원나라에서 가지고 온 아시아면입니다. 인도와 스리랑카 지역에서 유래한 목화입니다. 네 번째는 아프리카와 서아시아에 분포하는 아프리카면입니다. 아프리카와 서아시아에 분포하며 이들 지역에서 오랫동안 재배되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목화라고 부르는 식물 안에는 서로 다른 역사와 고향을 가진 여러 종류의 목화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목화는 어떻게 키울까요? 목화는 가정의 텃밭에서도 키워볼 수 있습니다. 목화씨는 추위에 약하기 때문에 날씨가 충분히 따뜻해진 4월 하순에서 5월 초순경 평균 기온이 15도 이상이 되었을 때 심는 것이 좋습니다. 햇빛이 잘 들고 물 빠짐이 좋은 땅을 선택하고 씨앗을 심은 뒤 싹이 올라올 때까지 흙이 너무 마르지 않도록 관리합니다. 여름이 되면 줄기가 자라면서 꽃봉오리가 만들어지고 아름다운 목화꽃이 피기 시작합니다. 꽃이 진 자리에는 초록색 목화다래가 맺히고 가을이 되면 다래가 갈색으로 익어 갈라지면서 새하얀 솜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때 솜이 충분히 마른 날 수확하면 됩니다. 따라서 봄에 씨앗 하나를 심어 가을에 하얀 솜까지 관찰하면 목화의 한 해살이를 직접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목화는 원래 우리나라에서 자라던 식물이었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목화 속 식물의 자연 분포 지역은 아시아와 아프리카, 아메리카, 태평양 여러 지역의 열대와 아열대에 넓게 퍼져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나라에서 목화를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고려 말의 문신 문익점입니다. 문익점은 1363년 공민왕 때 원나라의 사신으로 갔다가 돌아오면서 목화씨를 부통에 몰래 숨겨 가져왔고 이후 우리나라에서 목화 재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고 전해집니다. 문익점의 장인인 정천익이 경남 산청 지역에서 목화를 시험 재배했고 여러 차례 노력 끝에 재배에 성공하면서 종자가 점차 퍼져나갔습니다. 현재 경상남도 산청에는 우리나라에서 목화를 처음 재배한 곳으로 알려진 산청 목면십의 유지가 남아 있습니다. 이후 목화 재배와 씨를 뽑아 무명을 짜는 기술이 빠르게 확산되었고 15세기에는 전국적으로 면화가 재배될 정도로 우리 생활 깊숙이 들어왔습니다. 말 그대로 작은 씨앗 몇 알이 우리나라 사람들의 온 문화를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목화의 꽃을 자세히 보신 분은 의외로 많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하얀 솜이 터진 모습만 목화라고 기억하지만 목화도 매우 아름다운 꽃을 피웁니다. 목화꽃은 아욱과 식물답게 무궁화와 조금 비슷한 분위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품종에 따라 흰색이나 크림색, 연한 노란색의 꽃이 피고 시간이 지나면서 분홍빛이나 붉은빛을 띠기도 합니다. 꽃이 지고 나면 둥근 열매가 만들어지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것을 흔히 목화다래라고 부릅니다. 처음에는 초록색인 다래가 점점 익어가다가 어느 순간 껍질이 갈라집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하얀 솜이 폭발하듯 밖으로 모습을 드러냅니다. 한국민족문화 대백과 사전은 수정 뒤 자방이 발육해 다래가 되고 이것이 벌어지면서 솜의 원료인 면모가 노출된다고 설명합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목화솜은 열매의 과육이 아닙니다. 목화씨 표면에서 길게 자라난 씨앗의 털, 즉 종자모가 바로 목화솜입니다. 목화가 널리 보급되기 전에는 삼배와 모시, 비단 등이 중요한 옷감이었습니다. 그러나 목화로 만든 무명과 솜이 보급되면서 보다 많은 사람들이 따뜻한 옷과 이불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목화의 보급은 우리나라 의복 생활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목화는 단순한 산업작물을 넘어 우리 문화 속에서 따뜻함, 포근함, 어머니의 정성, 평안한 삶을 떠올리게 하는 식물이 되었습니다. 요즘에는 말린 목화 가지를 꽃다발이나 실내 장식에 사용하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화려한 꽃은 아니지만 흰 솜과 갈색 줄기가 만들어내는 자연스럽고 따뜻한 느낌 때문에 가을과 겨울 장식 소재로 인기가 높습니다. 한편 목화는 조경용 식물로도 상당히 매력적입니다. 봄이나 초여름에 씨를 심으면 여름에는 초록색 잎과 꽃을 감상할 수 있고 가을이 되면 다래가 갈라지면서 하얀 솜이 드러납니다. 따라서 한 식물에서 잎, 꽃, 열매, 솜이라는 4가지 모습을 차례로 관찰할 수 있습니다. 학교의 생태학습장이나 농촌체험장, 텃밭, 자연학습원에 심으면 어린이들에게 식물이 어떻게 옷감이 되는지를 보여주는 훌륭한 교육용 작물이 됩니다. 특히 목화가 핀 가을밭은 매우 독특합니다. 갈색으로 마른 열매 사이사이에서 새하얀 솜이 터져나온 모습은 눈이 내린 들판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목화에는 세계사를 뒤흔든 어두운 이야기도 숨어 있습니다. 18세기 말 미국의 엘리 휘트니가 목화 섬유에서 씨앗을 빠르게 분리하는 조면기를 개발했습니다. 이 조면기는 미국의 스미스소니언 박물관에 보관, 전시되고 있습니다. 1794년 특허를 받은 이 기계는 목화 가공 능력을 크게 높였습니다. 그러나 뜻밖의 결과도 나타났습니다. 목화 생산성이 높아지고 재배 면적이 확대되면서 미국 남부에서는 오히려 대규모 목화 농장에서 필요한 노동력이 증가했고 노예제 확대와 깊게 연결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목화는 시대에 따라 변했습니다. 고려 말 들어온 아시아계 목화가 오랫동안 재배되다가 1905년 이후 생산성이 높은 육지면이 도입되면서 우리나라 면화 재배에도 큰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서는 대규모 면화밭을 흔히 보기 어렵지만 목화는 여전히 농촌 체험장과 식물원, 전통문화 행사 등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특히 경남 산청에서는 문익점과 목화의 역사를 통해 작은 씨앗 하나가 한 나라의 생활 문화를 어떻게 바꾸었는지를 돌아볼 수 있습니다. 목화에는 날짜와 관련된 재미있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일부 탄생화 자료에서는 12월 12일의 탄생화로 목화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제적으로 지정된 공식 목화 기념일은 아닙니다. 유엔이 공식 지정한 세계 목화의 날, 즉 월드 카턴데이는 매년 10월 7일입니다. 그리고 목화와 관련된 또 하나의 흥미로운 이야기가 조선 왕실에 전해집니다. 조선 영조가 새로운 왕비를 뽑는 과정에서 훗날 정순왕후가 되는 김씨에게 어떤 꽃을 가장 좋아하느냐고 물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정순왕후는 모란이 눈을 즐겁게 하는 꽃이라면 목화는 사람의 몸을 따뜻하게 하는 꽃입니다. 라며 모란이나 매화가 아니라 목화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이 현명한 대답은 영조에게 깊은 인상을 주었다고 전해집니다. 목화가 단순히 아름다운 꽃을 넘어 백성을 따뜻하게 하는 실용과 배려의 상징으로 여겨졌음을 보여주는 재미있는 일화입니다. 여러분, 목화는 겉으로 보면 그저 하얗고 부드러운 솜을 만들어내는 평범한 식물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목화씨 한 알에는 식물의 진화와 인간의 지혜, 우리 조상들의 의생활, 산업혁명과 세계경제, 그리고 때로는 아픈 역사까지 함께 들어있습니다. 올 가을 어디선가 하얗게 터진 목화를 만나신다면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한번 자세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작은 솜뭉치 속에는 무려 수백 년을 이어온 우리의 역사와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지금까지 채널 꽃과 나무가 함께 하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